네, 목사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개신교 지도자분들이 뭐 생전에 머무시던 곳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여기가 바로 그곳인가요? 예, 여기는 안동의 대표적인 양반 고택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한옥집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전에 지어진 제일 오래된 건물로 보물 182호로 지정된 집입니다. 임청각이라는 게 그 임하다, 맑을 청자, 맑은 기운이 임하는 곳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곳이 고성 이씨 종택인데 집이 99칸이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집의 기운을 꺾기 위해서 요 집 바로 앞으로 부지를 포함해서 기찻길을 놓습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 그 오래된 그 건물의 원형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된 건물이고, 여기에서 나고 자라신 근대 인물 중에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란 분이 태어났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됐을 때 초대 국무령이라는 직책을 맡으셨던 아주 독립운동계의 거물 지도자였던 이상용 선생님이 바로 이 집에서 태어났고요. 오늘 우리가 알려고 하는 분은 그분의 동생 이상동 장로님, 바로 이 집에서 함께 태어나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임청각입니다. 3.1운동이 서울에서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3월 13일에 안동 장터에서 3.1운동을 기획했는데 동지들이 다 잡혀갔어요. 이상동 장로가 혼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자전거를 타고 도는 거예요. 이분이 만세 시위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하나 둘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있는 많은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수감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구하자 전도를 해서, 그때 감옥에 같이 잡혀와 있던 이원영이라는 전문 선비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상동 장로를 만나서 회심을 해요. 양반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고 구하고 자신의 그 선비로서의 역할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한 결단으로 기독교인이 됐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임청각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청각에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했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건물 중앙에 아주 근사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군자정이라는 건물인데, 이것은 아마도 이 집안의 어떤 권위와 어떤 그 이렇게 위세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별당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임청각을 마치고 아까 이용원 선생님이 계셨던 나중에 이 안동과 경북 지역 더불어서 한국교회 최고의 지도자까지 오르게 되시는 이원영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살았던 그 생가, 거기를 방문하면서 이원영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이동하시죠. 예. 이쪽으로 가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 성지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또 이번에도 성지인 그 이원영 목사님의 생가였던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양반 사대부들의 고장인 이 안동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교의 가치가 집대성되고 새로운 이론으로 확립됐던 곳인데, 바로 이곳에 이제 기독교라는 서양의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 만난 현장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으로 안내한 거고요. 이원영 목사님은 바로 이곳에서 나고 자랐어요. 이원영 목사님의 외갓집도 애국지사 집안이고 이 친가도 다 독립운동가 출신들이에요. 근데 바로 이원영 목사의 친척이었던 이원록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원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이육사인가요? 빙고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시인, 독립운동가, 저항 시인으로 알고 있는 이육사가 바로 이 동네에서 이원영 목사와 함께 보문의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상동 장로가 안동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감옥에 먼저 갔죠. 감옥에서 둘이 만나요. 이분들은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개념보다는 유교라는 이 가치 가지고는 불완전하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유교를 보완하고 보충하고
완성시킨다라는 개념은 또 강했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보유론이라 그래요. 보유론. 네, 기독교를 통해서 유교를 보완하고 보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나고 자란 이원영 목사님은 선비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이 훌륭한 것은 네. 이육사 시인도 마찬가지지만 굽히지 않는 절개 같은 거예요. 퇴계로부터 내려온 이 선비 정신으로 대쪽같이 끝까지 민족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양심을 접지 않고 회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비가 오는데 이원영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목회를 이 지역에서 할 때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비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나고 또 한국 전쟁 치르고 막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에 한국에 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별로 없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39대 총회장으로 이원영 목사님이 비선이 돼요. 이분의 삶을 쭉 보면은 바로 이 선비적 풍모가 이렇게 삶 속에 그대로 배어 있고, 선비적 자세로서 새로운 가치인 기독교를 삶으로 살아낸, 그래서 이 지역에서 존경받고 이렇게 흠없이 목회하셨던 그런 분이 이원영 목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예, 드려도 한 말씀 괜찮을까요? 저 이원영 목사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교회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원래 원촌 마을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 동네 그 문중에서 반대를 해서 도산서원 강 맞은편에 있는 섬촌에다가 처음 교회를 지었고요. 이후에 영주라든가 이 경북 일대에 여러 지역을 돌아 순회하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교회도 세우셨어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고택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따로 보존을 위해 힘을 쓰고 있거나 막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사은구장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로 지정돼서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원래 후손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거주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후손들이 거주하는 집도 있는데요. 다 마을 자체가 문화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집안 문중에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기독교의 어떤 정신이 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조선의 그런 독립을 위해서 좀 필요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사대부들이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충과 현대, 충을 할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교의 가치로 충을 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일본으로부터 강점당해서 이제 그 새로운 가치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근대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근대화를 해야겠다. 근데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많은 근대화된 국가를 본받아야 되는데, 서구 국가들을 보니까 다 기독교 국가들인 거예요. 토대가 되는 가치는 기독교겠구나 해서 기독교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목사님께서는 약간 원래 좀 네. 이렇게 쩍벌 나는. 예. 하셔가지고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예, 이육사 어디로 가는 거죠? 시인의 시비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인문학적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이제 이육사 시인의 문학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여기는 시비고요. 문학관은 요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쓰신 시를 한번 보러 왔는데, 우리 국어책에서 배웠죠. 대표적인 저항 시인. 네, 이육사의 시는 아주 절절하고 비장한 시도 많지만 이 시비에는 청포도라는 시가 실렸어요. 이 청포도라는 시비에 있는 시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 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스테이 안에서도 이런 엄청난 분들이 계셨다라는 걸 또 처음 다 알게 됐잖아요. 개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선이 좀 달라지고 좀 더 좋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개신교가 단순히 그냥 여러 종파 종교들 중에 하나로 만 보면 그 종교적인 모습만 보이는데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런 과거의 선조들의 열정과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편견이라든가 좀 부정적 인식을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프로그램이.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종교라는 게 이제 종교를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개신교 스테이에서 느껴본 경험한 바로는 이 개신교도 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과 우리 민족의 어떤 생각들과 그런 정신을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민족사와 함께했던 개신교의 역사였다는 것을 오늘 스테이를 통해서 재발견했으면 아주 뜻깊은 여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개신교 스테이 안동 성지 순례를 오늘 일정을 다 마쳐봤는데 혹시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 분씩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뭐 몇 분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그냥 단순히 오늘 기독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특히 일제 강점기 시기 때 조선의 그런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에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좀 알게 해준 시간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재밌게 어려운 내용을 또 쉽게 풀어주신 우리 홍승표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먼저 들어가시면은 저는 여기 아까 C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고 싶으신 분은 혼자 멋있는 거 하시려고. 함께 하실 분 손 내려주십시오. 손 내려달라고요? 아, 목사님까지 그렇게 손 들어버리시면은. 자, 그럼 손을 들고 저희는 안녕히 계세요. 아, 목사님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바쁜? 같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